자, 10월 8일자부터 봅시다. 자, 가물산업 주식회사는 KGB은행과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여 대상 산업 주식회사의 외상 매출금 중 8,800만 원을 양도하였다. KGB은행은 외상 매출금의 3%를 금융비용으로 부과하고 매출 할인 및 매출 애누리와 환입에 대비하여 10%를 10일간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양도 대금은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매각 거래이며 상환 청구권이 있는 약정이. 또 얘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자, 일단 팩토링 계약 순서대로 용어들을 또 우리 한번 짚어볼게요. 팩토링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할인을 말하는 거예요. 할인. 근데 저도 IFRS로 공부할 때는 우리 그 어음의 할인이든 외상 매출금의 할인이든 할인을 팩토링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어음은 어음의 할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외상 매출금만 팩토링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원래 할인하는 걸 팩토링 거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음의 할인처럼 지금 얘는 외상 매출금을 할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마지막에 매각 거래이며 라고 적혀 있는 게 매각 거래, 차입 거래 이런 거 있는데 현실에서도 우리 외상 매출금은 형체가 없지만 우리는 그 주거래은행에 매각 거래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외상 매출금 8,800만 원을 KGB 은행한테 지금 파는 거예요. 8,800만 원을. 그럼 이 KGB 은행의 외상 매출금 3%를 금융 비용으로 부과하고라고 적혀 있죠. 이 금융 비용이 KGB 은행이 원하는 할인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인료. 금융 비용으로 한다는 게 우리 앞 시간에 어음을 할인할 때도 상대방이 원하는 이자만큼을 할인료로 빼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KGB은행이 원하는 그 이자만큼 금융 비용이 할인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각 거래라고 했으니까 얘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 외상 대금에서는 매출 할인이나 애누리 뭐 이런 반품이라든지 아니면 깎아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걸 그러면 우리 KGB은행이 돈을 다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건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10%를 일단 안 주고 유보하겠다는 건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유출은 내보내는 거고 유보는 내가 보유하고 있겠다 이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10%는 우리가 빼고 나머지만 받는다. 이제 이렇게 내용 이해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분개를 하면 되겠죠. 자, 상환 청구권이 있는 약정이다. 뭐 이 말은 지금 분개에는 별 효력을 발휘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10월 8일 날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팔아요. 그래서 대면의 외상 매출금 재상 산업거 8,800만 원을 지워주고 8,800만 원짜리를 양도했으니까 그리고 순서대로 쓰면 3%를 금융비용 부과했던 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고 8,800만 원에 3%를 하면 264만 원이 되네요. 맞죠? 이 금액의 3%. 자, 그리고 우리는 10일간 유보한 거는 이제 못 받은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겠죠? 어음을 판 건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잖아. 그래서 미수금이다. 이 금액의 10%인 880만 원. 이거는 KGB 은행한테 10일 이후에 받을 거다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돈은 보통 예금에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돈은 보통 예금이다. 그럼 전부 다 빼면 7,656만 원. 이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내용만 무슨 말인지 알면 분개가 어려운 건 아니죠. 얘 팔고
할인료 빼고 나머지 유보한 건 이따 받을 거고 나머지 들어왔다. 그냥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0월 22일 문제를 볼게요. 장부 금액 700만 원의 기계 장치를 국방산업주식회사 소유의 공정가액 1000만 원의 기계 장치와 교환하고 교환 차액 1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수색이 중요하지 않으며 동종자산 교환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우리 자산의 교환 기억나시나요? 자, 동종자산 교환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뭘로 쓰죠? 저를 바라보면 적혀 있나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쓰죠. 그럼 장부가액을 쓰는 이유는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장부가액을 쓰는 거죠. 그럼 이종자산 교환은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쓰죠. 제공한 자산이라는 게 우리 거에 공정가액을 쓰는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일치할 리는 없어요, 거의. 왜냐면 우리는 유형자산이나 이런 자산의 장부가액이라는 건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줄인 건데 감가상각을 정해법, 종유법, 연소학계법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럼 그 깎이는 금액이 실제로 가치에 하락하고 일치할 확률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이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여기에 금전의 대가가 오가면 이종자산 교환은 금전의 대가가 오가면 다들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 제가 말로만 하니까 머릿속에 안 그려지시죠. 자, 보세요. 자,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A 자산이 있고 자, B 자산이 있어요. 자, 취득원가가 예를 들어 얘는 100만 원, 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60만 원이고 공정가액이 50만 원인 A 자산하고 취득원가 120만 원이고 감가상각이 70만 원 되었는데 공정가액이 60만 원인 이 두 자산을 서로 교환한다고 볼게요. 자, A를 우리 당사 거라고 볼게요. 그럼 자산의 교환이든 뭐든 자, 이쪽에 동종 자산 교환을 하면 자, 동종 자산 교환은 회계상의 특정한 거래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얘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쓴다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글자는 원래 유형자산에만 취급되는 게 아니고 모든 자산에 다 취급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그냥 자산의 교환이 나와도 이 규칙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 거라고 그랬으니까 당사 거라 했으니까 얘가 제공한 거죠. 자, 이거의 장부 금액은 얼마죠? 40만 원이죠. 장부 금액이라는 건 장부에 적혀 있는 계정 항목 금액에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해 주는 게 장부 금액이에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취득원가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에 60만 원 빼서 40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40만 원이 장부가액이죠. 그럼 자, 우리가 교환이든 뭐든 없어진 걸 먼저 지우는 걸 처분이라 그러는데 우리 걸 기계장치라고 보면 기계장치 100만 원이다라고 하고 차변에 기계장치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고 얘 금액이 60만 원이다 지우는 건 우리의 처분의 모든 행동에서 똑같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내가 판 게 아니고 기계로 받은 거예요.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자산을 교환하는 걸 우리는 동종자산 교환이라고 하니까 그럼 기계장치라고 하는데 지금 적은 이 말은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 쓸 거냐. 그런데 손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0만 원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종자산 교환을 볼게요. 자, 이종자산 교환은 그냥 회계든 세법이든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 거 팔고 제 거 샀다는 거예요. 그게 교환이에요. 팔고 샀다 이 생각하는 게 교환이에요. 그럼 자, 얘가 우리 거예요. 우리 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공정가액이 50만 원이래. 그럼 우리 거 팔면 시장에서 5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내 장부 가격이 40만 원이니까 결론은 10만 원 이익이 나오겠죠.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분괴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금 받고 팔면 대변에 기계장치 100만 원 없애고 차변에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 그리고 시장에 지금 형성된 공정가액이 50만 원이니까 대변에 유용자산 처분이익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회사한테 주면서 기계장치 주고 차를 사온 거예요. 차량 운반구다 50만 원 이렇게 분괴가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분괴를 하나의 분괴로 바꾸면 기계장치 100만 원짜리다.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60만 원이다 라고 되고 그리고 우리는 차량 운반구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우리 걸 주고 이 차를 그냥 받았다라는 건 이 차의 가치가 우리 기계장치의 공정가액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종자산 교환은 제공한 자산 우리 거에 공정가액을 쓰는 거예요. 그럼 공정가액을 50만 원이다라고 쓰는 건 이 돈 주고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유용자산 처분이익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공정가액을 쓰니까 차익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원리는 이 원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 금전의 대가를 제가 2만 원을 더 줬어요. 서로 교환을 하는데 2만 원을 내가 현금으로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2만 원 하지 말고 20만 원 더 줬다 볼게요. 20만 원 더 주면 그럼 여러분은 이 생각해야 돼요. 왜 20만 원을 더 줬을까? 이 차가 70만 원짜리라서 20만 원 더 준 거예요. 내 거는 팔면 50 받잖아. 그런데 돈을 70 줬다는 이야기예요. 내 돈 20만 원 얹어서. 그 말은 이 차가 70만 원짜리죠. 이해가시나요? 금전의 대가를 더 주게 되면 그 금전의 대가만큼 이 차가 공정가액만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공정가액에 내가 돈을 더 주면 그 돈만큼 더 비싼 차였다는 거고 돈을 받았으면 내가 제공한 것보다 공정가액보다 그 금액만큼 작아서 내가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얘를 주고 얘가 올라가면 유용자산 처분 손익은 똑같이 10만 원인 거예요. 금전의 대가가 있다 없다라고 해서 얘가 손실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공정가액이다까지만 딱 외워놓고 돈이 오갔는데 그 금액을 가감하지 않으면 분계는 뒤에 틀려버리게 되겠죠. 돈을 더 준 건 얘가 공정가액보다 그만큼 더 비싸서 돈을 더 준 거예요. 그러면 팔아도 50만 원 받을 수 있는 우리 기계를 줬는데 돈을 더 줬다는 건 그만큼 더 비싼 거다. 인지하셨죠? 자, 그럼 이렇게 처리하는 걸 동종자산 교환이라 그러고 이렇게 처리하는 걸 이종자산 교환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럼 이 동종자산 교환에서 자, 예를 보면 자, 이 동종자산 교환이 여기에서 금전의 대가가 있는 경우에 첫 번째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와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로 둘로 나누게 돼요.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종자산 교환으로 보고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는
이종자산 교환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얘가 똑같은 건데 자,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를 볼게요. 먼저 기계장치 우리 걸 주고 자, 그리고 우리가 현금으로 20만 원을 더 줘요. 그러면서 기계장치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 20만 원 주고 기계장치 받았는데 이 돈이 중요하지 않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회계에서 괜히 있어 보이게 말하는 출제위원들 표현이 이 금전의 대가가 유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동종자산 교환 본다는 건 손익을 발생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액을 쓰는 게 아니라 손익을 안 일으키도록 여기는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60만 원이. 그러면 손익이 발생 안 하게 되겠죠. 그런데 금전의 대가가 중요한 경우라면 이종자산 교환 본다는 건 기계장치 주고 감가상각 누계 지우는 건 똑같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계장치를 받는데 이종자산 교환 본다는 건 공정가액 쓸 건데 50만 원. 근데 이 대가를 현금으로 20만 원 더 줬다는 건 20만 원 더 비싼 7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 나는 10만 원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1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분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죠? 그래서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동종자산 교환 본다는 건 손익을 발생 안 시키도록 맞춰버리는 거고 그리고 금전의 대가가 중요하다면 얘는 이종자산 교환처럼 똑같이 회계 처리할 거예요. 공정가액 쓰면서 금전의 대가 주고받은 만큼 가감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번 문제는 동종자산 교환인데 기계장치 주고 기계장치 받았잖아요. 근데 금전을 150만 원 현금을 더 줬는데 이 현금 수수액이 중요하지 않대. 그래서 동종자산 교환하래요. 이제 무슨 말인지 문제 내용이 이해가시죠? 기획끼리 서로 바꿨는데 돈을 줬고 근데 얘가 중요하지 않고 이것처럼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방금 제가 상대방 거에 대해서 정보 쓰는데 하나도 안 썼죠. 사용한 금액이 하나도 없었죠. 근데 쓰는 예외의 경우가 한계가 있긴 해요. 우리 거의 공정가액을 모를 때는 상대방의 공정가액을 써요. 아시겠죠? 그때는 금전의 대가를 주는 게 상대방 공정가액이랑 대가 준 거랑 일치돼서 그냥 상대방의 그 공정가액만 쓰는 거예요. 혹시 TAT 1급 시험 보시거나 다른 시험 보실 때는 우리 거 공정가액 모르면 상대방 거 공정가액 쓰는 건데 그때는 돈을 더 준다 받는다 생각은 빼버려야 돼요. 그냥 딱 그 금액만 쓰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번 문제 거 둘 다 기계장치죠. 날짜 10월 22일 날 대면에 기계장치인데 우리께 1,500에 사서 800달은 700만 원짜리네요. 그러면 1,50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800만 원이고 그리고 기계 장치를 받는데 이때 현금으로 150만 원 줬어요. 자, 그럼 이 기계 장치의 취득 가격은 얼마가 돼야 되죠? 동종자산 교환으로 본데 금전의 대가 중요하지 않대. 그럼 차이가 안 나오게 850만 원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10월 25일 날 가벌산업 주식회사는 해저 지하자원을 10년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고 해상 및 해저 구조물을 1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으며 10년 후 구조물을 제거하고 복구하는 경우 10년 후 예상되는 복구 비용은 재비용과 인플레이션 시장 위험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3천만 원이고 시장 이자율 8% 적용해 현재 가치는 1,389만 5,700원이다. 자, 이건 또 무슨 이야기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상한 말 하고 있어, 그죠? 자, 우리 시설장치라는 유형자산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항목들을 생각해 보면, 자, 유형자산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돈은 일단 원가에 다 포함하죠. 유형자산 취득 시점은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에요. 그럼 그 시점 이전에 들어가는 것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니까 취득 전에 들어간 운송보험이든 그거에 대한 관리 비용들이든 시운전비든 설치비든 전부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이나 취득세나 그 유가증권의 공정가액과 우리 그 액면가액의 차이도 취득원가에 포함을 시켰죠.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사용한 유형자산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정보를 왜 줬는지 알겠죠? 그럼 3천만 원이라는 그 정보를 먼저 줬는데 방금 복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포함시키는데 그 뒤에 수식어가 뭐가 붙냐면 그 복구 비용의 현재 가치예요. 10년 뒤에 3천만 원 나간다는데 지금 3천만 원이 아닐 거잖아요. 시장 이자 8%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표현은 뭐냐면 1,389만 5,700원을 시장 이자 8%인데 은행에 넣어두면 복리로 붙어서 10년 뒤에 3천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현재 가치예요. 미래 10년 뒤 3천만 원에 이자 8%일 때에 지금 현재 가치가 1,389만 5,700원이라는 건데, 이 미래에 복구할 금액의 현재 가치가 우리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금액은 지금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복구 충당 부채라는 계정 과목으로 뒀다가 나중에 원상 복구시킬 때 돈 들어갈 때 그 금액을 끌어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0월 25일 날 우리는 시설장치 계정 쓰라고 했으니까 시설장치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1억 5천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하고, 그리고 1,300 저금액을 복구 충당 부채로 이 금액하고, 그럼 얘 둘이 합쳐서 1억 6,389만 5,700원이다. 이렇게 취득원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문제도 내용만 알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세무 1급 문제는 어렵게 내도 내용 알면 금방 풀고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하라고 되는 문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음 10월 26일 날 대주주인 김재갑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던 자기주식 2,000주 중 1,000주를 주당 28,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다. 기업회계 기준의 처리 방법에 따른다. 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느 지문이죠? 지금 이 문제에서 무상으로 증여받았던 자기주식이란 글자죠. 왜냐하면 자기주식의 무상 취득은
회계 처리를 안 하거든. 이걸 아냐라는 문제예요. 자기 주식의 무상 취득은 회계 처리를 안 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영원이에요. 이걸 모르면 근데 회계 처리 안 하면 문제 못 내잖아. 그래서 무상으로 받았던 걸 팔았다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0월 26일 날 우리는 자기 주식을 팔 건데, 자, 이건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쓴다면 자기 주식이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죠? 없지. 샀을 때 받았을 때 회계 처리 안 했는데 0이잖아. 근데 이따 제가 이거 쓰는 거 아닌데 아니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1000주를 28,000원 했으니까 2,8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죠. 차변에 현금 2,800만 원이다. 그럼 0원짜리 주고 2,800만 원 받았으니까 우리 여기에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800만 원이다 라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는 얘는 이해하시라고 쓴 거고 얘 빼고 이렇게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을 때 취득할 때 회계 처리 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처분하면서 받는 돈은 전부 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될 거예요. 물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다면 우선 상계해야 된다는 건 기억나시죠? 자, 자기 주식은 무상 취득은 회계 처리 안 하고 기말에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우리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근데 봤더니 우리 회사 주식이네. 그럼 자기 주식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회계에서는 자기 주식을 얘를 자본으로 인식해요. 자본 중에 자본 조정으로. 자,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성격이 뭐죠? 자본이잖아. 쟤를 자본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자본 중에 자본 잉여금이죠. 그죠?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은 자산으로 보잖아. 우리 유가증권 자산 챕터에서 했죠. 그러면 얘는 처분했을 때 받는 거는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데 얘를 자본으로 보니까 회계에서는 얘가 자본 잉여금이에요. 자,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법인세법 가면 그게 뭐라고 얘도 전부 다 똑같은 자산 같은 유가증권으로 봐서 얘를 법인세법은 수익으로 보게 될 거고 나중에 조정할 거예요. 근데 회계에서 자본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모르면 분계 그림은 똑같이 생겼거든. 그럼 똑같네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서로 생각이 틀린 거예요. 회계 입장에서는 옛날에 주식 발행할 때 자본금을 증가시키면서 자산의 유입이 있었는데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자산의 유출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감소로 두는 건데 세법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가증권인데 너네 자본금은 자본금인 거고 얘는 주식인 건데 그래서 일반 유가증권하고 똑같이 바라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세법하고 생각의 차이가 발생해요. 자, 다음 10월 31일 주주총회에서 감자를 결의하고 주식 3,000주를 주당 6,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당사는 전년도 무상 감자 과정에서 감자 차익이 발생한 잔액이 있다. 자, 이번에 문제 키워드는 소각이죠. 자, 증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줄임말이고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다의 줄임말이죠. 그럼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주식을 발행하는 거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려면 주식을 소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을 증가시킬 때는 자본 자리인 대변의 자본금이라 쓰는 거고 자본금을 줄일 때는 차변의 자본금이라고 쓰는 건데 주식수를 일관성 있는 금액으로 증자와 감자를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액면가를 쓰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액면가 5,000원짜리 3,000주니까 1,500만 원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걸 현금으로 매입해서 소각을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매입한 돈이 주당 6,000원이에요. 그러면 1,800만 원을 줬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300만 원 손해내 감자차손이다라고 일단 생각만 하고 장부를 조회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서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셔서 자본 우선상계 계정 과목을 찾으실 때는 오늘 10월 31일로 가서 컨트롤 F에서 자본금을 찾으세요. 200. 자본금 찾으면 그 아래에 자본이익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등의 잔액들이 쫙 아래쪽에 나와요. 왜냐면 거기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200만 원 있나요? 200만 원? 그럼 200만 원만큼 우리는 감자 차익 200만 원을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감자 차손이다 이렇게 처리해 두면 되겠네요. 자, 다음 11월 1일 날 자, 주식회사 국민리스로부터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기계장치를 도입하였으며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였다. 다음 제시된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회계기간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예요. 왜냐하면 운용리스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리스 계약에서 운용리스가 있고 금융리스가 있어요. 운용리스는 빌려 쓰는 거예요. 금융리스는 소유권이 내 건데 나를 못 믿고 소유권을 안 넘겨준 거예요. 리스회사가. 그래서 감가상각을 금융리스는 우리가 감가상각해야 되는데 운용리스는 우리가 감가상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빌려 쓴 거예요. 그럼 빌려 쓰면 우리 계정강 빌려 쓴 요금을 계정하면 뭐라고 하죠? 차 빌려 쓰면 계정은 뭐라고 해? 아는데 말하기 싫어서 안 해주는 거죠. 그죠? 우리 뭔가 빌려 쓰고 요금 주는 걸 임차료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용리스료도 임차료예요. 예, 빌려 쓰는 거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왔죠. 11월 1일에 도입했는데 월별로 후불 지급한다. 현금으로. 그럼 두 개 나오게 해놨죠. 11월 말하고 12월 말하고.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그러면 11월 30일하고 12월 31일 날 차변의 임차료고 이걸 기계장치는 생산 목적으로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500번대로 쓸 거고 리스료는 80만 원이네요.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두 번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자, 다음 11월 22일 날 주식회사 가벌산업은 신제품 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비를 지출하여 왔고 동지출과 관련하여 개발비 계정으로 2,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는 2020년 말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경쟁 기업에서 동일 종류의 신제품을 10월 말에 출시하였으므로 해당 제품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개발비 계정 잔액을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 규정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번에 무슨 사항이죠? 일단 우리는 회계 처리할 때 계정 과목은 이건 이거야가 아니잖아. 이 상황 때 뭐 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상황은 망했다죠. 그죠? 우리가 신제품 개발하고 있는데 경쟁회사가 먼저 발표해서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망했다고 말하는 걸 회계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손상차손을 처리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무형자산 손상차손이에요. 생각할 수 있겠죠? 미래에 제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건 미래에 여러분 혼자서도 이 계정 과목을 돌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개발비를 지워야 되니까 대변의 개발비 얘는 2,680만 원, 자변의 무형자산 손상차손 2,68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지금 모든 문제가 내용만 알면은 분계 내용은 엄청 쉬운 거죠. 자, 다음 12월 10일 환경부로부터 공해방지 시설의 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에 국고보조금 3천만 원 지원받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30%는 당해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경우에 3년 거치 분할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70%는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당사는 상환 의무가 있는 부분은 부채로 계상한 후 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 이익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엄청 친절하게 다 적어놨다. 그죠? 자, 그럼 우리는 3천만 원 중에 30%는 상환 의무가 있죠. 그래서 900만 원은 차입금 할 건데 3년 거치 분할 상환이니까 장기 차입금 처리할 거고, 나머지 70%인 2,100만 원은 국고보조금이라고 처리할 거고,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해 두면 되겠네요. 자, 그럼 12월 10일 날 보통예금에 3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상환 의무가 있는 건 장기 차입금 900만 원이다. 얘는 환경부로부터.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2,100만 원이다. 얘가 보통예금이니까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달아둬야겠죠. 자, 12월 20일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300주 중 200주를 주당 6,500원에 현금을 받고 매각하였다. 단 기타의 자본잉여금 중 자기주식 처분이익 계정 잔액이 있으며 이를 조회하여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그럼 먼저 자기주식을 판 거죠. 대변에 자기주식, 이 자기주식을 우리 장부에 주당 8,000원인데 300주는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판 건 200주니까 8,000원짜리 200주면 160만 원이죠. 160만 원을 주고, 자, 차변에 우리는 현금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럼 6,500원에 200주면 130만 원이 되네요. 자, 그럼 차이 나는 30만 원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인데 장부 조회해야 되잖아. 조회하면 자기주식 처분 이익이 있겠죠. 왜 제가 있겠죠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23번 문제 10월 26일 날 자기주식 처분 이익 2,800만 원이나 적어놨잖아. 그러면 연결해서 하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 이익 3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 아직 10분 안 됐는데 지금 좀 쉽시다.